안녕하세요. 루드비크 연구소입니다. 지난번에 트랜스포머의 고장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고장난 트랜스포머의 증상이 어떤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 앞에 고장난 트랜스포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2차 측의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번처럼 고장 체크를 한번 먼저 해볼 거예요. 이렇게 멀티 테스터가 제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저항 모드를 이용해서 고장 여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1차 측을 한번 볼까요? 이 1차 측은 110V랑 220V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된 트랜스포머인데요. 이 빨강색과 검정색 선은 220V를 연결할 수가 있고 두 개씩만 사용을 하면은 110V를 연결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 두 개의 선의 저항을 찍어 오면은, 자, 보시면 여기 굉장히 높은 저항값이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검정색 선이랑 갈색 선 사이가 내부가 서로 끊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죠. 그리고 여기 갈색이랑 빨간색을 찍어오면은 여기는 굉장히 낮은 저항값이 찍히는데요. 이쪽은 고장이 안 나 있는데 이쪽은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이 고장이 난 이유는 이 트랜스포머를 처음에 사용하신 분께서 이 220V를 110V를 넣어야 하는데 실수로 220V를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자에 220V를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1차 측이 고장이 난 거고요. 2차 측을 찍어 오면 이 커넥터 도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찍어 오면 이렇게 낮은 저항값이 찍히죠. 여기도 이쪽도 찍어오면 낮은 저항값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측은 정상이고 1차 측 쪽에서는 이 110V의 한 부분만 고장이 난 거잖아요. 지금 2차 측 출력 전압을 모르는 게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2차 측 출력 전압을 알고 있으면은 그 제품을 다른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더라도 원래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문제였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의 단자에 110V를 넣으면은 2차 측 출력 전압이 관측이 될 거고, 그러면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트랜스포머가 고장이어가지고요. 한번 분해를 해보려고 해요.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분해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트랜스포머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몰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트랜스포머가 잘 뜯기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지금 본드 같이 약간 굳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하게 굳어져서 뜯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트랜스포머를 고정하기 위한 이 구조물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굳어 있어요. 이런 롱노즐을 이용하면 여기를 조금씩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강하게 굳어 있네. 이거는 제 영상을 찍기 전에 조금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이쪽은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쪽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쪽도 돌아가고 이쪽이 오씨 강하게 굳었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니퍼 같은 거 니퍼를 이용하면 잘 되네요.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쫙 세워줍니다.
어느 정도 좀 펴졌다면은 아무래도 롱노드를 이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한 작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또 마찬가지로 들어주고 롱노드로 이렇게 펴주시고요. 여기도 니퍼를 살짝 들어주고 롱노드로 펴주고. 네, 그럼 이 뚜껑을 뜯겠습니다. 내부가 살짝 고정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풀어지는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뜯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안에 열어보니까 보면 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몰딩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 몰딩제 에폭시가 약간 덜 몰딩을 위해 사용하는 그 액체가 여기까지는 깊게 스며들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몰딩할 때 뭐 에폭시를 통상 이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해당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뜯으려면 이 EI 코어들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뚜껑까지 분해를 해주고, 이 EI 코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래가 I자 형태로 되어 있고 위쪽이 E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분해를 하려면은 이게 하나하나씩 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뜯어줘야 돼요. 어떻게 뜯냐, 좀 쳐줘야 됩니다. 쳐서 액이 내부에 이 굳어있는 이 몰딩제들이 살짝 지들끼리 조금씩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약간 굳어있던 것들이 약간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한번 들이대 보는 거예요. 이런 I자 형태의 먼저 보빈이 아니라 이 코어가 뜯기는지. 이때는 일자못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자, 일자못 한번 준비를 해보고, 일자못으로 지금 제가 준비한 일자못은 좀 두꺼운 편인데 이 사이를 넣어서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좀 망치질을 하다 보면 조금 이 흠이 약간 생기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먼저 공략을 해서 이 하나를 먼저 뜯는 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어차피 이 트랜스포머는 고장난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쓰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강하게 해서 작업을 빠르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 이 하나 뽑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 하나를 뽑으면 거기에 생긴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코어들을 뽑으면 되는데, 그 하나를 찾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코어를 약간 이 고정된 것들을 좀 깬다는 느낌으로 펴줘야 돼요. 이 얼어있는 얼음들을 깬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보시면 아까보다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자못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 I자를 먼저 뽑으시는 게 편하거든요. E자형은 잘 안 뽑힌단 말이에요. 네, 영상을 좀 나눠서 촬영을 하느라 중간에 맥이 끊겼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트랜스포머를 뜯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트랜스포머를 뜯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뜯어놓은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자못이 들어가는 공간이 생겼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면 이렇게 흠이 생긴 공간을 이용해서 코어를 하나하나씩 분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틈을 타고 카메라 틈을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I자형의 코어가 분해가 되죠. E자형은 내부에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잘 안 뜯기거든요. 양옆에 있는 이런 I자 형태의 코어를 먼저 뜯는 것이 수월합니다. 반대쪽을 마찬가지로 뜯어보면, 네, 자, 드디어 이 I자형의 코어를 다 뜯었는데요. 자, 한번 가까이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게 빈 공간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쪽은 모두 이런 I자형의 코어가 들어있던 공간입니다. 뜯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E자형의 코어를 뜯을 차례인데요. 이 E자형의 코어는 I자형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내부에서 굳어있는 거를 풀어내는 게 조금 시간이 들거든요. 자, 그거는 하나가 풀어지면 다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 E자형의 코어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풀어놨어요. 이쪽에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게 살짝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당겨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 E자형의 E자형의 코일은 어떻게 뜯냐면은, 이런 일자못이랑 망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일자못이랑 망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일자못이 가리키는 방향에 약간의 흠이 있는데요. 이쪽에 일자못을 대고 이런 망치를 이용해서 이쪽을 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이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벌어져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E자형의 코어가 하나 분해가 되면 분해했던 I자 코어를 이용해서 밀어서 넣어주시면 이 E자형 코어를 분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서도 밀어주고 양옆에서도 밀어주고 하면은 E자형의 코어를 분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굳어있던 몰딩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굳어서 이런 흔적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건데요. 처음에 이 E자형 코어가 이런 보빈 사이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거를 분해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분해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 굳는 이 용액을 에폭시라고 하는데 이 에폭시가 덜 스며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분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거나 이제는 이런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어를 다 분해를 해봤는데요. 코어를 다 분해하면 이렇게 보빈 상태의 트랜스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할 작업은 이 보빈에서 일자측 권선만 해체를 할 거예요. 일자측 권선을 해체하면서 여기에 어떤 직경의 에나멜 동선이 사용이 되었고 몇 턴으로 감겼는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똑같이 다시 감아주 위안하면 트랜스의 수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트랜스가 어느 정도 분해가 되면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 트랜스포머가 구조가 생각보다 신기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 보빈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약간 플라스틱 내지는 고무 이런 비슷한 재질이 사용이 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보빈을 고정하는 형태로 트랜스가 제작이 되었습니다.